5가지 내용을 전달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는 중국의 대학, 어느 대학이 있는가,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느 대학을 가야 되는가, 그 대학을 소개를 시켜드리고, 그 다음에 전공은 어떤 전공을 선택을 해야 되는가. 두 번째는요, 그렇다면 대학도 선택했고 전공도 선택했다면 성공적인 유학생활을 위해서 어떠한 팁들을 알고 있어야 되는가에 대한 그 지침을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고요. 세 번째로는 그렇다면 장학금의 종류는 무엇이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, 그러면 이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 내가 학업 계획서는 어떤 식으로 작성을 해야 되는가, 그 작성 요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.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동안 전달을 다 드리고 싶지만 전달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. 그 아쉬운 부분들은 바로 중국 대학원 진학 관련 정보 공유 사이트가 있습니다. 그 사이트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림으로써 여러분들이 이후에도 그 사이트를 서칭하면서 필요한 정보들을 찾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 내용을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중국 대학부터 탐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본인이 가고 싶은 대학을 탐방해 보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 대학이 나에게 주는 느낌, 그리고 내가 조사를 한 대학, 내가 고민이 되거든요. 나는 이 대학이야. 딱 이렇게 선택을 한 학생도 있겠지만 몇 개의 대학 중에서, 여러 대학 중에서 어느 대학을 가야 될까 고민이 된다면 반드시 직접 방문을 해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. 내가 그렇게 고민한 만큼 선택한 그 대학에서 내가 여러 해 동안 대학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대학과 더불어서 그 주변 환경도 한번 살펴보는 차원에서 대학 탐방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. 그렇지만 지금이 이제 코로나 시국이기 때문에 그것이 여의치 않아서 대신 이렇게 사진을 가지고 왔습니다. 그래서 사진으로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갈증을 좀 해소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여러분이 여기 사진에서 오른편에 보이는 호수가 보입니까? 예, 굉장히 아름답죠. 예, 바로 미명호라고 불리우는 호수를 가지고 있는 이 대학은 북경대학입니다. 최고의 명문대학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. 자, 이 대학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연 환경의 상징적인 이 호수가 바로 이 민명호인데요.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름을 짓지 못한 호수입니다. 왜냐하면 너무나도 아름다워서 이름을 짓지 못했다는 말이 있습니다. 청나라식의 건륭 황제가 본인의 신하인 화신에게 하사한 호수공원입니다. 이 호수공원을 저도 가봤는데요. 정말 운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호수를 이렇게 쭉 바라보고 있으면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나 어떤 피로감이 탁 풀리는 그러한 해방감을 주는 호수인데요. 많은 북경 학생들이 여기 이 호수에 모여서 학생들과 담소를 나누고 또 자신의 연인과 이렇게 즐기는 그러한 데이트 장소로도 유명합니다. 봄, 여름, 가을, 겨울 형형색색으로 변하는 그 환경도 굉장히 운치가 있습니다. 그 뒤로 보이는 탑이 하나 보이는데요. 이 탑이 바로 보야탑이라고 하고요. 이 용도는 물탱크입니다. 어찌됐든 이 아름다운 호수를 가지고 있는 이 북경대학은 명문 중의 명문이고 특히나 어문 계열이 가장 강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마크는 보이는 것처럼 패킹 유니버시티라고 되어 있어서 베이징 유니버시티가 아님을 유의하기를 바라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으로 볼 대학은요, 바로 인민대학입니다. 여러분, 그 오른쪽 상단에 마크가 하나 보입니까? 그죠? 런민 유니버시티 오브 차이나라고 되어 있는데, 여기 보면 사람들이 서로 간에, 그 허리를 잡고 있는, 연계되어 있는 그런 마크가 상징적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. 이 인민대학교는요, 북경대학교와 청와대학교와 더불어서 중국의 명문 3대 학교로 유명합니다. 그런데 이제 이 인민대학교가 종합대학은 아니기 때문에 순위에서는 대학 랭킹에서는 뒤로 물러나지만
중국인들의 마음 가운데는 북경대 청와대 인민대가 자리 잡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자, 이 인민대학교는 상징적인 게 그 정문 바로 앞에 보이는 그 비석이에요.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실사구시라고 적혀 있습니다. 시시취시라고 해서 실사구시는요. 1978년에 중국이 개혁 개방을 하고 난 이후에 등소평이 자주 즐겨 썼던 말이 바로 실사구시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어떤 이론이나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현실에 유용한지 아닌지가 중요하다. 이론에만 머물러 있고 정책에만 머물러 있는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이 실제 실생활에 얼마만큼 유용한 것인가에 따라서 그 이론과 정책이 빛을 발한다. 그래서 실사구시는 굉장히 유명한 단어이고요. 이것이 바로 인민대학교 정문 바로 앞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. 자, 이 인민대학교에 있어서 상징적인 건물은 바로 오른쪽 아래에 보이는 것처럼 명덕로입니다. 명덕루죠. 이게 한국 발음으로 하면 밍더로우가 되겠습니다. 여기는 사회과학 분야, 그 중에서 경제, 금융, 경영 이쪽이 모여 있습니다. 그리고 법도 모여 있는 곳이 바로 여기 밍더로우입니다. 이 인민대학교는요. 경제, 경영, 금융 이쪽이 굉장히 세요. 특히 금융 쪽은 오랫동안 1위를 놓치지 않았습니다. 그러니까 북경대학교가 이제 어문학이 세고 이제 인민대학교는 사회과학 계열이 세다. 그래서 법과 그 다음에 국제관계, 신문방송 이쪽으로도 굉장히 명문 있는 대학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이 밍더로우 이 건물은요, 고려대학교, 우리나라의 고려대학교가 지어준 건물이에요. 자, 이 밍더로우 이 건물 말고도 그 기숙사가 있거든요. 그 기숙사도 까오리 호위관이라고 되어 있어서 고려회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. 고려대학교에서 지원을 해준 건물입니다. 이렇듯 이 인민대학교는요, 국제교류를 굉장히 많이 해요. 다른 대학들과. 그래서 그 학생들에게 굉장히 다양한 그 해외 교류의 기회를 제공하는 대학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. 그리고 이 대학의 특징은 교직원들, 그러니까 교수와 직원들, 그리고 학생들 중에서 공상당원들이 많습니다. 졸업을 한 이후에 공직으로 진출을 많이 하고 있는 대학이다. 특징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으로 이제 볼 대학은요, 바로 칭화다아쉐입니다. 청와대학교입니다. 자, 이 칭화다아쉐는요, 중국의 MIT라고 불리는 대학입니다. 한국으로 치면 한양대공대와 같은 느낌을 주는 이공계가 굉장히 강한 대학이 바로 칭화다아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각각의 특징이 있습니다. 북경대는 어문학, 인민대학교는 사회과학, 그리고 칭화대학교는 이공계가 강점인 대학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이 오른편 아래에 보면요. 이 칭화다아쉐의 그 정문이 굉장히 오묘하면서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 텐데요. 그 칭화다아쉐의 전신은 이제 칭화학당입니다. 그런데 1900년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그 외세를 물리치고자 하는 의화단 사건이 있는데 거기서 패배하게 됩니다. 그러면서 이 청나라가 이제 러시아, 그 다음에 미국, 영국 등 이제 11개 국가들과 신축조약을 체결을 하게 되는데요. 그때 청나라가 엄청난 배상금을 이제 외세에게 지불을 하게 되는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. 그러다가 그 뒤에 미국으로부터 배상금의 일부를 돌려를 받아서 세운 대학이 그때 당시에 이제 칭화학당이 되고 이 칭화학당이 바로 이 칭화다아쉐의 전신이라고 할 수가 있죠. 자, 이 아래에 그 건물의 건축 양식을 보면요. 동서양이 서로 조화가 되었다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을 겁니다. 그래서 이 칭화다쉐 옆으로 가면요. 바로 원명원이라는 황실 정원이 부셔진 채로 그대로 있는데요. 그 원명원은 지금 이 칭화다쉐의 이 정문처럼 이러한 건축 양식으로 지어진 하나의 커다란
그 황실 정원입니다. 당연히 청나라 때겠죠. 그런데 외세 침입으로 인해서 다 부셔졌는데 그 부셔진 채로 그냥 뒀어요. 중국 정부가. 그래서 하나의 역사적 교훈으로 삼고자 했던 곳이기도 하고요. 그 황실정원 부셔진 그곳을 이렇게 가서 그곳을 이렇게 돌면요. 굉장히 오묘한 그러한 느낌이 듭니다. 그리고 그것이 부셔지기 전에 복원된 그 사진이 있는데 정말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. 예, 여러분들이 기회가 된다면 꼭 한번 가보기를 바라겠습니다. 이 칭화다쇼는요, 특징이 있다고 한다면 너무 큽니다. 너무 커서 이거는 걸어 다닌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고요. 자전거는 필수고요. 제가 여기 칭화다쇼에 들어가서 40분 동안 헤매다가 간신히 나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이 칭화다쇼를 함부로 들어가지를 못하겠더라고요. 자, 이제는 남쪽 지역으로 좀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까 전에는 이제 북방 지역에 있는 북경대, 인민대, 청와대를 살펴봤다고 한다면 이제는 남쪽에 있는 대학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 첫 번째 대학이 바로 저장다쇼입니다. 바로 절강대학입니다. 자, 이 절강대학은 바로 절강성에서 가장 독보적인 대학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. 상해 옆에 항주라는 도시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. 자, 이 대학은요, 그 랭킹 순위가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함을 알 수가 있는데요. 2022년도에 칭화다쇼가 1위라고 한다면 이 저장다쇼가 2위를 차지하게 됩니다. 자, 원래는 한 5년 전, 10년 전, 그때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저장다쇼가 5위로 올라섰을 때 굉장히 이제 놀랐었거든요. 그런데 이 저장다쇼가 어떻게 2위까지 올라서게 됐느냐? 그거는 바로 지금 현재 시진핑 주석이 이 저장성, 이 절강성의 공산당 서기로 일한 경력이 있고 여기서 쌓은 정치적인 경력을 발판으로 해서 바로 국가 주석이 됐다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절강대학이 굉장히 큰 대학으로 서게 되었다. 본인의 딸이 있죠. 예, 시민저, 본인의 딸도 이 절강대학교 출신입니다. 이 절강대학교의 특징은요, 바로 7개의 캠퍼스가 합쳐진 대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대학 그 캠퍼스가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는데 그 각각의 캠퍼스마다 각각의 특징들이 있어요. 굉장히 어떤 캠퍼스는 자연 경관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어떤 캠퍼스는 굉장히 도시적이고 세련됐고 그래서 이 절강대학교 캠퍼스를 돌아가면서 이렇게 탐방을 하는 것도 하나의 재미가 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저장다쇼가 또 크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요. 이 남쪽 지역에서 저장다쇼와 그다음에 상하이 푸단다쇼, 복단대학교 이 두 대학이 이제 쌍벽을 이룬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. 여러분 알리바바라는 기업 알죠? 그 알리바바 마윈의 고향이 바로 이 절강성입니다. 그리고 그 알리바바 기업 자체가 그 본사가 여기 항주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절강대학과 전자상거래와 관련하여서 많은 교류가 있는 대학이기도 합니다. 자, 그 다음으로 같이 볼 대학은요, 바로 복단대학교입니다. 푸단다하쇼입니다. 상해에 위치해 있습니다. 자, 여러분 그 사진에서 보면은 그 건물 양식 자체가 그 여기도 좀 범상치 않죠. 그래서 동서양의 조화를 이룬 듯한 그 칭화다하쇼와 좀 느낌이 비슷하게 날 텐데요. 여기는 대신 규모가 작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탐방을 하는 데 있어서 걸어서 탐방하는 데 있어서 전혀 무리가 없는 규모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그렇지만 이제 세계 그 대학 랭킹에서는 31위를 차지를 했고 중국 내에서는 3위를 차지한 굉장히 이름 있는 대학이 바로 이 푸단다쇼가 되겠습니다. 자, 이 푸단다쇼는요, 바로 누가 지었느냐? 바로 마상보라는 근대 교육자, 중국의 근대 교육자가 설립을 하였고요. 그때 당시에 이사장이 바로 중국의 국부라고 불리우는 국부, 즉 국가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순원, 손문입니다. 손문이 이사장으로 역임을 했던 대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중국 최초로 중국인이 세운 대학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